조짜왕과 경린이가 함께하는 유tuiki.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지금 의장은 파월이란 사람이에요.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기 이제 한 네 가지로 크게 구별할 수 있는데, 뉴스에서 비둘기파적 행보라고 나왔어요. 비둘기, 예, 새 맞습니다. 새 맞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제가 항상 그랬죠. 외우지 말고 편안하게 보시라. 왜? 항상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거든요. 반복이 돼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비둘기파적 행보가 뭐냐 보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파, 비둘기파 이렇게 두 개 나눌 수가 있는데, 매파는 급진적이고 강경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물가 안정을 중요시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를 걷어들이는 긴축 정책을 추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시장에 돈을 많이 풀지 말고 금리를 인상을 해서 정부 재정을 든든하게 가져가는 이런 성향을 추구하는데, 미국으로 치면 얘가 공화당하고 비슷해요. 약간 보수파.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그렇죠, 국민의힘,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성향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둘기파는 온건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로 경제 성장을 중요시합니다. 경제 성장을 중요시하려면 시중에 돈이 많아야겠죠. 그러면 기준 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주장을 한다. 이게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미국의 민주당, 바이든이 민주당 출신이죠. 이쪽이 비둘기파 쪽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 행보로 보였다. 그러면은 이거는 기준금리 인하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얘가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올해 내에 테이퍼링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 테이퍼링이 뭐냐면 양적 완화랑 좀 반대말로 보시면 돼요. 양적 완화 아까 뭐라 그랬죠? 금리를 인하시키고 채권을 매입을 해서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을 양적 완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시중에 돈이 많으니까 경기가 잘 돌게끔, 이거를 이제 반대로 금리를 인상을 하고 채권을 이제 매입하는 거를 이제 없애는, 서서히 줄여가는 것, 요런 거를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내 테이퍼링, 시중에 푼 돈을 다시 회수하는,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제목까지만 보면 그러면 테이퍼링을 시작하면 금리를 인상하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 개시 시점은 언급이 없었다고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상황이 급박하면, 야,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고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서 물가 상승이 너무 심할 것 같다. 그럼 당장 금리를 상승하는 게 맞는데, 연내에 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구체적으로 올해 뭐 12월에 하겠습니다, 뭐 10월에 하겠습니다 하는 거가 없어요. 그럼 금리 인상은 앞으로는 하긴 하겠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건 아니겠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금리 인상이 그럼 당장은 없겠네. 그러니까 기술주가 상승을 하고 은행주가 하락을 했어요. 자, 인플레이션, 물가 관련해서는 중고차 가격 하락 조짐이 보이고 급여 인상도 여전히 완만은 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에서 물가 상승률이 조금 높았어요. 많이. 미국에서 얘기하는 물가 상승률은 2%예요. 이 2%를 넘으면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커트라인인데 이 2%를 넘었어요, 물가 상승률이. 그런데 이 2%를 넘은 이유를 보니 이 중고차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너도 나도 중고차를 많이 샀다는 얘기죠. 또한 신차도 많이 샀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가.
그런데 집에만 처음에는 있었는데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여행을 가자.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여행은 뭐 대중교통 비행기도 타고 해외로 갈 수 있는데 그 길이 다 막혔잖아요. 그럼 갈 수 있는 길이 이제 국내 여행인데, 국내 여행을 가는 길은 뭐 대중교통이 있죠. 미국은 워낙 넓으니까 뭐 비행기로 다니잖아요. 뭐 기차.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요거를 타기 조금 조심스러워. 그래서 차를 구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왜 중고차 시장이 각광을 받았냐 하면, 지금 현재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의 심리가 뭐가 있냐면, 최근에 전기차, 수소차, 이게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수소차도 나와 있고 전기차도 나와 있는데 이쪽이 더 많긴 하죠. 앞으로 이게 대세가 갈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신차를 사면 최소 뭐 5년, 10년 이렇게 타겠죠, 차를. 물론 금방 바꾸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대세는 전기차야. 내가 신차를 사서, 전기차가 아닌 신차를 그냥 가솔린이나 디젤차를 사서 5년, 10년이면 내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을까? 혹시 또 운행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있겠죠, 마음가짐이. 그러다 보니까 신차를 사지 않고, 그러면 전기차나 수소차가 더 대중화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자 해서 중고차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따라서 이 인플레이션 2%를 넘었는데 여기에 톡톡히 역할을 한 게 중고차 가격이다. 그런데 이 중고차 가격이 지금 보니까 하락 조짐이 보인다. 그렇다면 이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인플레 2%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지금 당장은 하지 않아도 된다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거죠. 또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왜? 이 중고차 가격이 내려가니까 다시 정상으로 복귀하면 인플레 이 목표치 2% 밑으로 들어오겠죠. 그 주요 원인이 중고차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며 과거 수십 년 동안의 트렌드가 바뀔 이유가 적다. 이게 뭐냐면, 과거에 경제 위기가 왔는데, 경제 위기가 와서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근데 이 인플레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을 하고 경제가 상승을 하면 괜찮은데, 경제가 떨어지고 물가만 오르는, 요게 뭐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전 세계가 아직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수십 년 동안의 트렌드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제 위기는 이 물가 상승만 잘 잡아놓으면 경제도 다시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관련, 물가 관련해서는 중고차 가격 하락,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겠죠. 그래서 얘가 내려오면, 중고차 가격이 내려오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델타 변이. 지금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가 전부 다 거의 델타 변이죠. 근데 이것도 단기적 리스크 요인이다. 델타 변이도 결국 백신을 사람들이 많이 맞고 언젠가는 또 치료제가 나오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요것도 없어지겠다. 그러면서 고용은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라고 파월 의장은 얘기한 거고, 자, 그러고 드디어 나왔어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야, 잠깐만. 테이퍼링이 이게 뭐였어? 아까 설명해 드렸죠. 금리를 올리고 정부에서 채권 매입을 줄이는 거, 이게 테이퍼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래. 이게 전체가 테이퍼링에 속했던데 금리 인상은 별개래.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채권 매입을 줄이는 거는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을 위한 요건은 테이퍼링보다 더 높아. 테이퍼링이 이거였는데, 전체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채권 매입을 줄이는 요거였는데, 채권 매입을 줄이는 거는 좋아, 하겠어. 근데 금리 인상까지 하려면 여기에 대한 요건이 더 필요해. 지금은 아직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파월 의장이 연준에서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거 보시면 비둘기파죠. 양적 완화를 원하는 금리 인하 이런 쪽을 원하는 비둘기파적 얘기들이죠. 그러니 이 말은 곧 뭐야? 금리를 인상하면 안 된다. 지금은. 언젠가는 하겠지만 지금은 안 된다. 그래서 했던 게 기술주가 강세, 은행주 추락 이렇게 된 거죠. 잭슨홀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